이런 경우라면 하루 이틀이면 서면 작성을 끝내고 바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개회생 사건이 접수되는 데까지는 통상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개회생을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지명령 때문인데요. 개회생 사건을 접수하면 법원은 사나흘이 되면 금지명령을 내어주고 있죠. 이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변제, 독촉이나 압류집행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기 때문에 이 금지명령이 나오면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촉에 대한 압박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채무자분들은 사건을 맡기면 바로 당일에 사건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실제로 사건을 상담하고 당일에 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개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가족관계, 또 채무 발생 경위와 대출금 사용처 이런 모든 것들을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주장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모두 취합한 후에 서면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자료를 취합해서 단 하루 만에 서면을 작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개회생 사건을 접수하는 시간은 보통 얼마 정도 걸릴까요? 또 사건 번호는 언제쯤 나오는 걸까요? 보통 실무를 보면 개회생 사건의 서면을 작성하고 회생 관련 서류를 취합해서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일주일, 7일 안팎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일주일 정도 걸리냐 하면은 채무자의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이 부채증명서는 채무자의 채무 내용이 담겨 있는 문서인데요. 이 개회생에서 이 채권자 목록에 첨부되는 필수 서류입니다. 이 부채증명서는 이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문서죠. 그래서 대리인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이 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인감증명서가 포함된 위임장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가 있고요. 보통 부채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각 지점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발급받는데요. 신용보증재단 같은 금융기관은 원본 서류를 본점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팩스나 이메일로는 요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등규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증명서를 발급하고 또 서면을 작성하고 검토하는데 대략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사건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부채증명서까지 미리 본인이 전부 발급해서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하루 이틀이면 서면 작성을 끝내고 바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개회생 사건이 접수되는 데까지는 통상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문의도 하시죠. 어떤 법률사무소에서 내가 개회생 사건을 맡겼는데 2달 동안 접수가 안 돼요 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건을 맡기셨으면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또는 2주일 안에는 접수가 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건 접수가 지체되고 있다라고 하면 사건을 맡기신 사무소에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접수가 늦어지는지 확인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가 언제 나오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사건 번호는 접수하는 당일에 접수 시점에 곧바로 법원에서 부여해 줍니다. 우리 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사건 번호를 접수와 동시에 의뢰인분들께 바로 통보를 해드리고요. 또 언제부터 얼마씩 변제를 이행해야 되는지 접수와 동시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채무자분들이 이 사건 번호를 자꾸 궁금해하시는 이유는 이 채권자들이 사건 번호라도 가르쳐주면 추심하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개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곧바로 금지명령이 발령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독촉하지 않고 사고채권으로 분류한 다음에 법원 절차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채권자가 독촉하지 않을 테니까 사건 번호라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자 납부 기일 전에 사건 접수를 서두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오늘은 개회생 사건을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셨을 때 접수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또 사건 번호는 언제 나오는지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